우리는 하루에 6만에서 7만 개의 생각을 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 그중 90%가 어제와 똑같은 생각이라는 점이다. 만약 생각이 우리 삶을 만든다고 믿는다면 같은 생각은 같은 선택을 만들고 같은 선택은 같은 행동을 만들며 같은 행동은 같은 경험을 낳는다. 같은 경험은 같은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 감정이 다시 똑같은 생각을 불러온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뇌회로 뇌 속 화학물질, 호르몬, 심지어 유전자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이것이 바로 성격이다. 그리고 성격이 우리 현실을 만든다. 새로운 현실을 원한다면 성격을 바꿔야 한다. 무의식적으로 하던 생각들을 의식하고 자동으로 하던 습관들을 알아차리며 과거의 얽매인 감정들이 정말 미래에도 필요한지 결정해야 한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당신의 성격이 지금 당신의 삶을 만들어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성격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뇌과학에는 이런 원리가 있다. 함께 활성화되는 뇌세포들은 서로 연결된다.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같은 선택을 하며 같은 행동을 계속하고 익숙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 같은 뇌 경로를 계속 사용한다. 그러면 뇌가 매우 제한적인 패턴으로 굳어진다. 가장 자주 사용되는 생각, 행동, 감정의 조합이 반복을 통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그것이 바로 습관이 된다. 뇌 속에 만들어진 틀과 같다. 이런 반복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인 태도, 자동적인 습관, 감정적 반응들이 기억된 채로 살게 된다.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작동한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35세가 되면 우리의 95%는 이미 기억된 생각, 행동, 감정의 집합체다. 겨우 5%의 의식적인 마음이 95%의 무의식적인 패턴과 싸워야 한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부정적으로 느낀다면 마음과 몸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꿈의 비전보드를 만들고 원하는 모든 것을 그려놔도 마음속으로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라고 느낀다면 역시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것이다. 이제 몸을 새로운 마음에 맞춰 다시 훈련시킬 때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눈을 뜨자마자 온갖 문제들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오늘 만날 사람들, 가야 할 곳들, 어제와 똑같이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린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집어든다. 카카오톡을 확인하고 문자를 보고 인스타그램을 훑어본다. 페이스북을 확인하고 이메일을 보고 뉴스를 읽는다. 이 순간 우리는 이미 어제의 정체성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똑같은 루틴을 반복한다. 슬리퍼를 신고 잠옷을 입고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몸을 움직인다. 화장실에 가고 커피를 내리고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다. 샤워를 하고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몸을 씻는다.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차를 타고 늘 다니던 길로 회사에 간다. 직장에서는 늘 그런 식으로 우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같은 사람들을 만난다. 이미 익숙해진 업무들을 처리한다. 마트에 들러서 습관적으로 오른쪽으로 향한다. 마트에 들어가는 사람 10명 중 9명이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이다. 늘 사던 음식을 사고 늘 하던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저녁을 먹는다.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다시 핸드폰을 확인한다.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침대에 들어가서 책 한 페이지를 읽다가 잠든다. 그리고 다음날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습관이란 반복을 통해 몸에 밴 무의식적인 생각, 행동, 감정의 묶음이다. 만약 이런 생활을 10년, 20년, 30년 계속한다면 우리 몸은 자동 조정 모드가 된다. 과거에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로 프로그래밍 되는 것이다.
결국 유전적 운명을 따라가게 된다. 잘못된 건 아니다. 다만 너무 오래 걸릴 뿐이다. 늘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장소에 가고 매일 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살지 않는다면 과거의 기억들에만 의존하게 된다. 우리 뇌는 과거를 저장하는 저장고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의 집합체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익숙한 감정을 찾는다면 그 감정이 주변 사람이나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익숙한 감정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과거 속에 있게 된다. 감정은 과거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 감정들이 우리 생각을 좌우한다면, 감정에 휘둘려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과거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이 운명을 만든다고 믿는다면 계속해서 똑같은 삶을 반복하게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과거의 낡은 패턴만 남는다. 삶이 뻔해진다.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성격이 현실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현실이 우리 성격을 만들게 된다. 환경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주변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조종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이 바로 우리 삶을 만든다. 삶에서 아는 것들과 똑같은 수준으로만 생각한다면 삶에서 계속 같은 것들만 만들어내게 된다. 진짜 변화란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다. 삶의 여건을 뛰어넘고 주변 상황들을 뛰어넘는 것이다. 역사 속 모든 위인들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다. 그들은 어떤 미래 비전으로 자신을 정의했다. 그 비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마치 그 미래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살았다. 눈으로 보거나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만지거나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감각으로는 아직 경험할 수 없지만 마음속에서 충분히 그려본 미래를 정말로 믿을 수 있는가? 그 생각을 반복해서 뇌가 마치 그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변화했는가? 뇌과학 최신 연구에 따르면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만으로도 뇌를 바꿀 수 있다.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양자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하나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기 전에 미리 그 미래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 몸이 마치 지금 그 미래 속에 있다고 믿을 정도로 말이다. 새로운 방식으로 유전자들에게 신호를 보내서 몸을 변화시켜 이미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만들 수 있다. 후성유전학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뇌와 몸에 이미 그 일을 경험한 것 같은 물리적 증거가 있다면, 이미 미래를 살아본 것 같은 증거가 있다면 긴장을 풀어도 된다. 그 경험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올 것이다. 예상할 수 있다면 새로운 게 아니다. 예측할 수 있다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 세상을 뒤흔들 만큼,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와야 하고, 우리 내면에서 한 일이 바깥 세상에서 정말 효과를 만들어냈다는 걸 의심할 여지 없이 보여줘야 한다. 내면의 변화와 외부의 결과를 연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 한 일에 주목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할 것이다. 이런 현상에서 제외될 만큼 특별한 사람은 없다. 우리는 모두 창조자다. 환경이 우리 생각과 감정을 조종한다면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 뇌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신경학적으로 저장되어 있다. 상사에 대한 뇌회로, 동료들에 대한 뇌회로, 친구들에 대한 뇌회로가 있다. 그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과 연결된 감정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중독을 확인하기 위해 삶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용한다. 힘든 직장이 필요하고 문제 많은 인간관계가 필요하며 어려운 상황들이 필요하다. 그런 감정들을 느끼기 위해서다.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선택으로 이어져야 한다. 새로운 선택은 새로운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새로운 행동은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경험은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 새로운 감정들이 새로운 생각들에 영감을 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화다.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 뇌는 새로운 순서, 새로운 패턴, 새로운 조합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뇌가 다르게 작동하게 만들 때마다 마음이 바뀌는 것이다. 마음이란 작동하는 뇌, 움직이는 뇌이기 때문이다. 변화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스트레스는 뇌와 몸이 균형을 잃었을 때 생긴다. 스트레스 반응은 몸이 스스로를 다시 균형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본능적 반응이다. 스트레스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사고, 부상, 낙상 같은 신체적 스트레스가 있다. 감기, 바이러스, 세균, 혈당 변화, 호르몬 변화, 숙취 같은 화학적 스트레스가 있다. 그리고 육아, 대출, 연금, 가족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 문제 같은 정서적 스트레스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뇌와 몸의 균형을 깨뜨린다. 자연의 모든 생명체는 단기간의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다. 숲속 사슴이 늑대떼에게 쫓길 때를 생각해보자. 외부 위협을 보는 순간 투쟁, 도피, 반응이라는 원시적 신경계가 작동한다. 교감신경계다. 환경의 위험에 맞서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동원한다. 사슴이 늑대들을 따돌리고 나면 15분 후 다시 풀을 뜯으며 정상 상태로 돌아간다. 단기 스트레스는 누구나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좀 다르다. 동료나 상사와 갈등을 겪으면 그 상사를 위험한 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원래 생존에 도움이 되던 반응이 이제는 오히려 해가 된다. 스트레스 반응을 켰는데 끌 수 없다면 이재병으로 향한다. 어떤 생명체도 계속해서 비상상태로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서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의 70%를 생존 모드, 즉 스트레스 상태로 산다는 게 과학적 사실이다. 외부 위협에 대비해서 계속 에너지를 쏟아붓다 보면 내부 회복과 성장을 위한 에너지가 없어진다. 장기적인 건설을 위한 에너지가 없다. 비축해둔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며 몸이 무너진다. 인간은 대뇌 피질이 크기 때문에 생각만으로도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머릿속에서 미래의 최악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그것에만 집중해서 마치 현실처럼 만들 수 있다. 뇌 속 깊숙이 새겨진 과거의 쓰라린 기억을 꺼내서 생생하게 되살릴 수 있다. 몸은 똑같은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병을 만드는 유전자들을 억제한다는 게 과학적 사실이고, 생각만으로도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면 생각이 정말로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생각이 병들게 만들 수 있다면 생각이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스트레스 호르몬들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 뇌와 몸에 에너지 폭발을 일으킨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중독을 확인하기 위해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용하기 시작한다. 힘든 직장이 필요하고 문제 많은 관계가 필요하며 어려운 상황들이 필요하다. 그런 감정들을 느끼기 위해서다. 외부 상황들을 감정 중독 확인용으로 쓴다면 좋아하지도 않는 삶에 중독될 수 있다는 뜻이다. 생각만으로도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스트레스 화학물질이 중독성이 있다면 자신의 생각 자체에도 중독될 수 있다. 이래서 변화가 어려운 것이다. 뭔가나 누군가에게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생명 에너지를 끌어와서 화학 반응으로 바꾼다. 몸 주변의 에너지장이 실제로 줄어든다. 계속 그렇게 하면 생명력이 점점 약해진다. 치유나 새로운 삶 창조를 위한 에너지가 없어진다. 이제 물질로 물질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지경에 이르면 항상 인생 결과를 억지로 만들려 하고 통제하려 하고 예측하려 하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꽉 붙잡으려 한다.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우리를 물질주의자로 만들어서 감각으로만 현실을 판단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 화학물질들의 자극이 바깥 세상의 속마음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믿게 만든다. 생명체가 환경에서 위협받고 쫓기면 선택지가 몇 개 없다. 뛰거나 숨거나 싸우는 것이다. 매일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살고 감각이 예민해진다면 더욱 몸에 집중하게 된다. 위험에 쫓길 때는 몸을 챙기고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심은 환경, 즉 당장의 환경으로 간다. 환경이란 사람, 장소, 물건, 반려동물, 시간을 말한다. 어디로 가야 하고 거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시간을 계산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곧 몸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한다. 사람들과 물건들과 장소들에 묶인 정체성이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일직선으로 흐른다고 생각한다. 이 3차원 세상의 노예가 된다. 뭔가를 얻으려면 시간이 걸릴 거고 인생 목표나 꿈을 이루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한다. 물질이 물질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과 30년 대출을 위해 몸을 이끌고 직장에 다녀야 한다. 새 차원의 노예가 된다. 창조 상태에서는 더 이상 분리감을 느끼지 않는다. 여러 번 측정해본 결과다. 진짜로 현재 순간에 있을 때 창조의 순간이라고 부르는 때가 온다. 집중하는 대상에 너무 몰입해서 몸이 있다는 걸 잊는다. 정체성을 잊고 사물과 장소와 사람들을 잊으며 시간을 잊는다. 넉넉한 현재 순간의 그 우아한 때에 아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곳에도 있지 않고 아무 때도 아니게 된다. 그 순간 순수한 의식이 된다. 제대로 한다면 양자장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한다. 누군가의 신분으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아무도 아닌 상태로 가야 한다. 생각만으로 몸을 치유하려면 몸을 넘어서야 한다. 정체성이나 성격의 일부를 바꾸려면 그 정체성과 성격을 넘어서야 한다. 인생에 새로운 걸 만들려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 가야 할 곳들, 거기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넘어서야 한다. 사람에게 이걸 가르치면 누군가에서 아무도로, 아무도에서 모든 사람으로 간다. 뭔가에서 아무것도, 아무것도에서 모든 것으로 간다. 어딘가에서 아무곳도로, 아무곳도에서 모든 곳으로 간다. 언젠가에서 아무 때도로, 아무 때도에서 모든 때로 간다. 이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뇌기능 스캔으로 명상하는 학생들의 상태를 측정해봤는데 의심할 여지 없이 말할 수 있다. 자신을 넘어설 때 절대 최고의 상태에 있다.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살 때는 위험이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 사물들의 시선을 좁히고 마음을 닫으며 이기적이 된다. 스트레스 받을 때는 자기 자신을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평생을 마음 닫고 산다. 양자 모델에 따라 뭔가를 창조하려면 평생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것을 더 큰 일이 일어나도록 포기해야 한다. 제대로 했을 때 측정 결과 그 사람이 현재 순간에 완전히 맡기는 지점에 도달한다. 뇌가 연결되어 있다면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있다. 갑자기 신경계로 직접 정보가 다운로드 되기 시작한다. 뇌 앞부분이 뒷부분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한다. 뇌 오른쪽이 왼쪽과 조화를 이룬다. 뇌가 정신적 통합 상태, 전체 뇌 상태로 들어간다.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살면서 인생 모든 걸 통제하고 예측하려 하고 배우자나 동료나 문제들이나 반려동물이나 아이들에게 신경 쓰면 뇌가 여러 신경 네트워크들을 따로따로 활성화하기 시작한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뇌가 매우 산만해진다. 뇌가 산만하면 우리도 산만하다. 뇌가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우리도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없다. 사람들에게 몸과 환경과 시간에서 관심을 빼고 좁아진 집중 대신 넓은 집중을 하도록 가르치면 수천 번 측정해봤는데 더 이상 생각하지도 분석하지도 않는다. 갑자기 뇌에서 나뉘어있던 여러 회로들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한다. 서로 조화를 이루기 시작한다. 뇌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들이 뇌에서 연결된다.
아래쪽 센터들에 머물러 있던 모든 에너지가 바로 심장으로 올라간다. 계속 측정해왔다. 갑자기 심장이 조화로워진다. 좌절하고 조급해하고 화내고 원망할 때 심장은 뒤죽박죽 뛴다. 내처럼 산만하다. 그 에너지가 심장에 닿고 감사와 사랑과 자유와 영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심장이 리듬감 있게 뛰기 시작한다. 마치 드럼소리처럼 혹은 연못에 돌을 던져서 파동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측정 가능한 자기장을 만든다. 이제 몸 주변에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입자에서 파동으로, 물질에서 에너지로 바뀐다. 더 이상 사물들과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측정 가능한 자기장이 9m까지 될 수 있다. 모든 에너지는 주파수이고 모든 주파수는 정보를 담고 있다. 그 높아진 감정을 지속할 수 있다면 돌을 계속 던지는 것이고 파동을 계속 만드는 것이다. 깊고 강렬하게 느낄 수 있다면 큰 돌을 던지는 것이고 더 큰 파동을 만든다. 그 에너지는 주파수이고 모든 주파수는 정보를 담고 있다. 그 에너지 위에 의도나 생각을 얹으면 완전히 새로운 전자기 신호를 내보낸다. 장안으로 내보내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운명에 대한 실험이다. 생각은 양자장의 전기 충전이고 감정은 자기 충전이기 때문이다.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이 우리 삶의 모든 원자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기, 신호를 내보낸다. 생각이 신호를 보내고 감정이 사건을 끌어당긴다. 뇌가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상태에 들어가고 그 에너지가 심장에 닿는 우아한 순간에 그 사람의 뇌와 심장을 스캔해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기쁨의 눈물이 얼굴을 흐른다. 그들은 신성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 생명을 주고 심장을 뛰게 하며 음식을 소화시키는 그 지혜와 의식적인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아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곳에도 없고 아무 때도 아니게 되면서 그들의 의식이 양자장의 의식, 객관적 의식, 사랑하는 지혜, 지혜로운 사랑과 합쳐진다. 감각의 세계로 돌아올 때 그것의 한 조각을 가지고 온다. 더욱 그것처럼 된다. 더욱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는 지혜이기 때문이다. 더욱 주는 사람이 된다. 생명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더욱 의식적이 된다. 의식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더욱 마음이 넓어진다. 무한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의지가 강해진다. 놀라운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의 본성이 우리의 본성이 되고 그것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된다. 너무 온전하고 만족스럽고 완전해서 더 이상 뭔가를 원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온전할 때 어떻게 뭔가를 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자연스러운 존재 상태라고 부른다. 그 사람은 신성한 것과 하나가 되고 있다. 스스로 조직화하는 지혜가 그 사람을 통해 움직인다. 인생에서 경험해본 가장 친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정도로 온전함을 느낄 때 마법이 일어난다. 더 이상 부족함이나 이분법적 사고에서 창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그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타고난 권리다. 갑자기 그 사람은 양자 물리학의 입자에서 관심을 빼고 가능성의 파동에 둔다. 창조하기 시작한다. 뇌가 조화로우니까 매우 명확한 의도를 갖는다. 에너지가 심장으로 올라왔으니까 높아진 감정과 결합한다. 몸 주변의 장이 넓어지는 것을 여러 번 측정했다. 행사에서 750명이 방에 있고 모두가 이걸 하면 방에 에너지가 올라간다. 측정해봤다. 12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측정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면 면역 체계가 떨어진다. IgA라는 것을 측정했는데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1차 방어막이다.
어떤 독감 백신보다도 효과가 좋다. 120명에게 하루에 입원해서 3번 10분씩 마음을 열고 감사와 감탄과 배려와 친절과 사랑을 지속하도록 가르쳤다. 과연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고 IgA 수치가 올라갈까? 5일 후 코르티솔 수치가 3표 준편차나 떨어졌다. 과학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IgA 수치는 51점에서 83으로 올라갔다. 역시 과학사상 처음이었다. 단 5일 만에 새로운 유전자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40년 수행한 불교 승려도 아니었다. 40년 헌신한 수녀도 아니었다. 카발라 랍비도 아니었다. 학자도 아니었다. 바로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매일 10분의 감사가 어떤 독감 백신보다 효과가 좋다. 직접 측정해봤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고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한 모든 도구가 손에 닿는 곳에 있다는 걸 깨달을 때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내어 매일 일정 시간 동안 무의식적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자동적 행동들을 인식하며 감정 상태들을 의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명상이라는 말의 뜻이다. 친숙해지는 것이다. 더 나은 생각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고 뇌 회로들을 활성화시키며 하루 평생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계획하고 연습한다면, 제대로 한다면 뇌에 하드웨어를 설치하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나면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된다. 친숙해지고 쉬워지기 시작한다. 매일 높아진 감정을 기르고 명확한 의도와 계속 결합할 수 있다면 조만간 그 높아진 감정이 친숙해지기 시작한다. 변화의 과정은 기존 학습을 해제하고 새로 학습하는 것이다. 예전 자아의 습관을 깨뜨리고 새로운 자아를 재창조하는 것이다. 뇌과학에서는 시냅스 연결을 정리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것이다. 연결을 끊고 다시 연결하는 것이다. 기존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다. 친숙한 과거의 에너지에서 새로운 미래의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다.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이 이걸 하기 시작했다. 과학에서 좋아하는 개념으로 마무리하고 싶다. 창발이라는 개념이다. 큰 무리에서 새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날아가는 걸 본 적이 있나?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데 다리 아래에서 매일 해질 무렵 수백만 마리의 박쥐가 나와서 강을 따라 몇 킬로미터를 똑같은 패턴으로 날아간다. 물고기 떼가 모두 동시에 방향을 바꾸는 것도 그렇다. 생물학에서 이걸 창발이라고 한다. 연구해보면 모든 사람이 다른 개체들이 따르는 리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알고 보니 리더는 없다. 실제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다. 모두가 리더다. 모두가 하나의 마음, 하나의 의식 수준으로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 우리 마음에는 편견이 있다. 이 인생에서 너무 열정적으로 살면 결국 고생하게 될 거라는 편견이다. 마틴 루터킹이든 존 레논이든 에이브러햄 링컨이든 마하트마 간디든 잔다르크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더 이상 진실을 위해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진실을 위해 죽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리더라면 어떨까? 모든 사람을 없앨 수는 없지 않은가? 이 시대가 오는 건 새로운 의식이 나타나야 한다는 뜻이다.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뜻이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은 분노와 괴로움을 극복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을 넘어서고 제한된 의식 상태에서 높아진 의식 상태로 간다면 모두가 남을 위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새로운 의식을 만든다. 새로운 인간종이 나타난다. 750명을 모아서 에너지를 높이게 했다. 압주 70명이 심박수 측정기를 착용했다. 압주 사람들은 받기만 했다.
방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심박수 측정기를 착용한 사람들의 최고선을 위해 높아진 감정의 의도를 담아서 보냈다. 그 사람들의 90%가 정확히 같은 시간, 정확히 같은 명상, 정확히 같은 날에 심장 조화 상태로 들어갔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으로 묶여서 공동체를 만든다. 감사와 사랑이라는 높아진 감정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 세상 모든 것이 우리를 분리되고 이기적이 되도록 부추기며 부족함과 무가치함, 편견이나 경쟁심을 느끼게 만든다. 하지만 과거에 묶어두는 감정 상태들을 극복할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걸 지혜라고 한다. 경험으로 말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것, 마법이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무에서 사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무에서 뭔가가 나타나는 건 무에서 창조했기 때문이다. 시간 밖에서 일어나는 건 시간 밖에서 창조했기 때문이다. 그때 자신에게 말한다.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신의 뜻일까? 전체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단 한 가지도 바꾸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이 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때다. 그 경험에서 나온 감정이 다음 경험을 만들어내도록 영감을 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화이다. 그것이 바로 진화인 것이다.